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모델로 해서 조성된 부산 시민공원.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광활한 잔디 광장이며 조화로운 시설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삭막한 도심 속에 오아시스 역할을 하며 개장 1년여 만에 부산 대표 공원으로 이름을 당당히 올린 부산 시민공원.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최근 들어 우리 부산에서 가족, 연인,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를 손꼽으라 하면 바로 이곳 부산 시민공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런 평화 뒤에는 남다른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딛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질곡의 역사를 딛고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온 부산 시민공원. 얼스부산,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산 진구 양정동과 범전동 그리고 연지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 부산 시민공원. 면적만 53만 제곱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2011년부터 3년 8개월에 걸쳐 6,7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 시작부터 억소리 나는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거대한 규모만큼 내용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은 현존하는 공원 설계가 중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제임스 코너가 설계를 맡았는데요. 기업과 문화, 즐거움, 참여, 자연이라는 5가지 주제의 숲길을 근간으로 각종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은 여름 대박 아이템. 정해진 시간마다 뿜어내는 바닥 분수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공원 개장 후 1년간 다녀간 방문객 수는 총 1,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3만 5천 명이 부산 시민공원을 찾는 셈인데요. 이제 시민공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역의 명소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힐링파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말에 오니까 지금 잔디도 많고 애기들 뛰어놀 수도 있고 또 애기들 놀 수 있는 곳이 또 되게 많고 도서관도 있어서 되게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족 나들이뿐 아니라 이곳은 커플들에게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청춘 남녀들의 속삭임으로 광활한 잔디 광장은 달달한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공원 자체가 너무 넓고 나무도 너무 이쁘고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막 음악이나 공연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같이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옛날에는 그 군 시설 때문에 원래 못 들어오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하기도 좋고 막 시설도 되게 많고 하니까. 부산 시민공원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25m 높이의 하늘빛 폭포입니다. 거대한 조형물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폭포수는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가져다 줍니다. 공원 내에는 복개된 부전천과 전포천이 공원을 통과하며 흐르는데요.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친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복개천 위로는 85만 그루의 나무를 곳곳에 심어 울창한 도심 숲으로 단장했습니다. 일단 도심 속에서 힐링되는 그런 느낌도 좋고요. 애기들 뛰어노는 거 보니까 저도 지금 임신했는데 애기 태어나고 나면 같이 뛰어서 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반나절을 부지런히 걸어도 광활한 공원 부지의 시설을 모두 즐기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그만큼 볼거리가 많고 즐길 거리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산 시민공원이 타도시의 공원과 다른 점은 아픈 역사를 딛고 이뤄낸 시민들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부산 진구 범전리 일대는 기름지고 비옥한 토양 덕분에 농지와 주거지가 모여있던 곳으로 부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토지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일본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군 부대가 떠날 때까지 자그만치 100여 년 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이 터는 주한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산 도심에 미군 부대가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광복을 찾은 후에 일본이 물러나고 곧바로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도 여러 가지 주둔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하이리아 부지가 있던 지금 시민공원 이 장소에도 바로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던 거죠. 주둔 기간은 1945년부터 2006년까지에 이릅니다. 미군 부대가 들어서기 전에는 일본이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엔 위락시설인 경마장으로, 나중엔 훈련소 등으로 쓰였는데요. 1930년에 이 자리는 일본 자본가들에 의해 서면 경마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면 경마장이 만들어지고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는 또 이 자리가 일본 군수품을 재놓는 장소로도 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일제강점기 말기, 조선 청년들을 모아 훈련했던 임시군속훈련소는 아픈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조선의 이제 청년들을 학도병은 아니지만은 이 군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군대에 속해 있는 민간인을 이제 포로 수용소에 파견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조선인들을 모집을 해서 저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동남아 일대로 이렇게 파견시켰던 부대가 저기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이 땅은 일본군이 떠나고 미군들 차지가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미군 부대가 들어온 것입니다. 부산 하이리아 부대, 캠프 하이리아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 기지사령부입니다. 1945년도에 주둔했다가 48년 우리 정부 수립과 동시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미군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세워진 게 바로 부산 기지사령부고요. 우리 전방에 하는 후반 부분에 있어서 전시 물품 그리고 군수품 그리고 군사들의 이동 배치 경로 등을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바로 이 부산기지사령부 즉 캠프 하이리아에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리아 부대가 생기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부대 인근 안악들은 미군들의 빨래거리를 받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가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미군들이 한두 사람이 부탁하던 걸 빨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빨래 한 벌 해주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원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요. 쌀 한 대, 한두 대 값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기에 이쪽에 이 동네에 피난 와 있던 사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미군들의 빨래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한국 전쟁 초기에는 미군 부대에 전기 시설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근에 사는 아이들은 미군 막사에 램프를 팔기도 했습니다. 미군들이 초기에 여기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 자리에 많은 미군들이 들어오고 주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등 시설이 전기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램프가 많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있던 램프를 아이들의 손에 들려져서 그 램프를 1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 미군 부대에서는 초콜릿과 껌, 비누 등 다양한 물건들이 흘러나왔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이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부대 주변에는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하나의 상권이 형성이 되고 상권이 가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문 업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로 생겨난 것들은 뭐 담요점, 그리고 장식품점, 그리고 액세서리점, 그리고 양복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성황을 이뤘던 건 양복점이었는데요. 빅토리아 양복점이라고 하야리아 부대 골목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상점이었나 봅니다. 미군 미도에 가던 큰 항모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는 아주 경기가 아주 많이 흥청망청하게 크게 일었는데요. 바로 그 양복 산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양복점에도 기술자를 10명에서 15명 정도까지 둬가지고 기한 내에 양복을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게 돌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양복 산업도 많이 발달했던 아주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벽만 보고 살았습니다. 2006년 미군이 부지를 부산 시민에게 반환하고도 오랫동안 공원 일대는 미군 부대의 높은 담장과 철조망을 이웃하고 있었는데요. 못 들어가지. 군무원들 그저 일하는 데는 출입은 힘들었고 군무원 일해가서 신문지 내가서 하루부터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라 여기 관광 오면은 숙소라 여기 전부 자고 나가고 그 전부 구인들은 한국 구인들 좀 있고 미국 좀 있는데 그 전부 여기 막사가 꽉 있으니까 그거 자고 나가는 거야. 미국 관광 오면 미국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넘을 수 없었던 땅은 이제 자유의 공간이 됐습니다. 밟고 싶어도 밟지 못했던 곳. 과거의 아쉬움을 채우듯 매일 시민공원을 찾아 향수를 느낍니다. 아이고 좋죠. 좋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려고 하면 징업들은 뭐 와가지고 운동하고 또 지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또 지 바쁘면 또 못 오고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 아침으로 한 번씩 와가지고 이래 둘러보고 이래 가고 하는 좋죠. 뭐 이래 해놓으니까. 우리의 땅이었지만 굴곡진 근현대사의 남의 땅일 수밖에 없었던 이곳. 100년이 지났어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06년 미군 부대가 철수하고 부지가 반환되기까지는 4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는데요.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 문제였습니다. 그 환경 문제를 미국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이 땅을 치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기준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것만 해도 한 4년을 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보고 난 후에 2010년에 비로소 시민공원 기공식을 개최하고 2014년에 부산 시민공원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이 땅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역민들의 강력한 부지 반환 요구가 없었다면 오늘날 시민공원의 모습은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알고 보니 부산 시민공원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돌려받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의 힘, 즉 부산의 시민단체 힘들이 저는 굉장히 크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하이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초원이라고 얘기하는 풀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드넓은 어떤 이런 공원을 만들면은 부산 시민에서 너무나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쪽으로 다 같이 뜻이 모이게 되고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하이리아 공원 포럼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가 또 시민단체와 함께 이런 작업들이 이제 물꼬를 트이게 되는 거죠. (4년간) 공사를 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이 부대 시설을 철거를 할 것인지 그냥 둔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차전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부대 시설을 곳곳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아픈 역사를 미래의 원동력으로 삼은 우리 부산 시민공원의 흔적들 한번 살펴보시죠. 공원을 돌다 보면 과거 하야리아 부대에 있던 전신주를 모아 세운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이름하여 기억의 기둥.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 참 조화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산을 대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계인이 주목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정말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공원, 그리고 부산의 어떤 역사와 이 문화가 녹아있는 이러한 공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 그리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그 계획에 녹여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억의 숲입니다. 하야리아 부대 가로수였던 플라타너스 90여 그루를 그대로 옮겨 심어 기억의 숲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각 장소에 붙은 이름의 상징성,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그 60년대, 70년대에 보면은 지도조차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이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기억 속에서 한 100여 년간을 이렇게 잊혀지고 있었던 땅들이 다시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뭐 다른 말로 돌리자 그러면은 뭐 신도시에 공원 하나 짓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근데 그 신도시에 공원 하나 지었다고 해서 그 공원이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부산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어떻게 담겨 있고 녹아 있는가를 찾는 것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들, 그리고 의미들을 어떻게 읽어내서 현재까지 연결시켜 주냐 하는 이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당시 군막사로 쓰였던 곳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미군 보초병을 마네킹으로 제작해놓은 감시초소도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용된 경마 트랙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시민공원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전봇대를 이제 다 뽑아서 그걸 조형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옆에 보면 초소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개발이 안 돼 있고 또 그것을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셔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거를 발굴을 해서 계속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제 알려주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예술촌으로 가봅니다. 예술촌 역시 부대 시설을 재활용했는데요. 지금은 목공예, 판화 등 작가들의 공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방으로 막 이렇게 쓰고 있던 이런 것들이 일본군들이 쓰던 하상은 관사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 일본 때부터 있었던 관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관사에 이제 미군이 왔을 때 그거를 고쳐서 이제 이 아메리칸 스타일로 다시 자기들이 썼던 거고요. 공방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금속 공방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속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시민공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 공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공방이 예. 뭐 도심 뭐 다른 곳이 아니고 공원 안에 네. 이렇게 상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전국에 또 이런 뭐 시설들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거의 최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작가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일반인들이 구경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아무 때나 들어와서 작가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작가 작품들도 구경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공방들은 뭐 작가한테들도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한테도 특수한 뭐 분야에 대해서 좀 친밀하게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문화로 행복하자는 취지로 공방 아트 페스티벌도 개최하는 등 시민공원은 예술 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방을 나서자 밖에서는 감미로운 음악 공연이 한창인데요. 굴욕과 아픔을 뒤로한 부산 시민공원은 이제 부산 시민들이 찾는 편안한 공원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여기 오면 아무래도 조금 불확실성의 음악이죠. 그냥 쉬러 왔는데 어디서 좋은 음악이 들려서 이렇게 이런 공간에 와가지고 앉아서 들으면서 마음의 휴식도 좀 취할 수 있고 또 공간을 보면서 눈도 좀 즐겁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예. 처음 할 때부터 정말 여기는 공간 활용이 너무 좋다. 연주자로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음악의 어떤 레퍼토리 선정에서도 그렇고 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즐기는 한낮의 여유, 이렇게 달콤할 수 있을까요? 물과 흙, 바람과 꽃, 숲과 사람의 세상. 옛 기억과 새로움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땅 시민공원. 이제 질곡의 역사를 뒤로하고 시민과 함께 환희의 역사를 차곡차곡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 시민이 만든 공원입니다. 시민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시민을 위한 공원이고 또 시민이 앞으로 갖고 나가야 될 공원입니다. 만들어서 받았을 때부터 내 거잖아요. 내 거일 때부터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들어가서 그렇게 될 때 정말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시민공원의 이름에 맞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곳 부산 시민공원은 약 100년간 민족의 애환이 서린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장기가, 한국전쟁 이후에는 성종기가 개항되었던 이곳.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망감을 떨쳐내고 부산 시민들의 자긍심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자긍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부산 시민공원을 신진상품으로 올리는 바입니다.